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사사부 1년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웃음을 터뜨립니까? 그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예언을 경청합니까? 2000년 11월 한 신비로운 남성이 오래된 인터넷 포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정체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선언은 인터넷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는 2036년에 세상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몇몇 년 후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예측했습니다. 몇몇 년 후 또 다른 남성이 주식거래에 대한 수상한 행동으로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수억 달러를 벌었고 그가 제시한 이유는 FBI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나는 2056년에서 왔습니다. 당연히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 여행은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까? 이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10가지 기묘하고 유명하며 논란이 많은 사례들을 탐구하겠습니다. 가장 기묘하고 미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2일 시간 여행자라는 이름을 쓴 한 남성이 시간 여행자라고 자칭하며 전 세계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존 티토입니다. 그는 자신이 2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시간 여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존은 자신이 미국 군대의 직원이며 1975년으로 돌아가 컴퓨터 한 대를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기계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그는 실수로 2000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존은 시간 여행의 원리부터 정치, 전쟁, 기술, 종말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간 기계를 상세히 묘사했으며 복잡한 도면은 실제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습니다. 개방적인 소통 방식과 네티즌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태도 덕분에 존 티토는 빠르게 많은 팬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세계인 2036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존 티토는 이야기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미국은 선거 문제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고 점차 확대되어 10년간의 내전을 겪으면서 국가의 힘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오랜 적국이었던 러시아는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쉽게 패배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5년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단 1년만 지속되었지만 양측 모두 핵무기를 사용하여 인류 전체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깨끗한 물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방사능 오염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가공된 식품을 감히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급자족하기 위해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소를 키우고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삶은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으며 고향이나 부모를 떠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은 내전에 빠질 것입니다. 2015년에는 중동 위기로 시작된 전쟁이 핵무기로 확대되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입니다. 그 이후 세계는 분열되고 권한이 분산되며 낮은 기술 수준이지만 더 인간적인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전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상할 만큼 맞아떨어진 세부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IBM 오바윌 초원 컴퓨터가 시스템 오류 코드를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IBM이 2004년까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였습니다. 정치적 위기와 사회 분열에 대한 몇몇 예언은 2016년 이후의 상황과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2001년이 되자 존 티토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존 티토의 모든 글을 미래에서 온 극비 문서처럼 보관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면 그 장난을 친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상상력을 가졌거나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1월 앤드류 칼슨이라는 남성이 뉴욕에서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살인이나 자금 세탁,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사기로 의심받은 것이었습니다. 앤드류는 112분 6건의 고위험 주식 거래에서 모두 성공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800를 3억 5천만 달러로 불려냈으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을 첨단 기술 정보망의 일부로 착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받자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2056년에서 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시장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금 확보가 더 큰 임무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앤드류는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와 에이즈 치료법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형량 감면과 시간 여행 기계로 돌아가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계의 위치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FBI는 처음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황은 더 이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갑자기 사임하고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전의 앤드류에 대한 모든 서류 기록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정체불명의 인물이 $100만 지불하여 앤드류를 보석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2003년 4월 3일 법정에 출석해야 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료 기록도 출생증명서도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위클리 월드 뉴스에서 시작된 만우절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요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고 FBI가 실제로 2003년에 앤드류 칼슨이라는 인물을 구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 여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8월 스웨덴 남성 하칸 노르드크비스트는 지금까지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싱크대를 수리하던 중 하칸은 싱크대 아래 캐비닛 안으로 기어들어갔고 눈부신 터널에 빨려 들어가 갑자기 2042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났고 노인은 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마침내 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인이 바로 70세가 된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100% 일치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둘 다 같은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들었습니다. 하칸은 이 장면을 자신의 200만 화소 노키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에 업로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이 배우와 간단한 특수 효과로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건을 위장된 광고 캠페인이라 불렀으며 실제로 이후 한 스웨덴 보험회사가 이 영상을 활용해 노후 케어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하칸이 실제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믿으며 영상 속 이해하기 힘든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하카는 수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이 영상이 광고였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문신은 디테일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는 이 영상으로 돈을 벌지도 않았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형 프로그램의 인터뷰 제안을 전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성은 실제로 시간 여행을 하여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만난 것일까요? 2019년 6월 22일 중국의 유명한 문화 기반 소셜 플랫폼 더우반에 KFK라는 이름의 이상한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개인정보도 없으며 이전 활동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작성한 상태 메시지들은 네티즌들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KFK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2060년에서 왔습니다. 나는 헐리우드식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만 점점 내 기억이 이 시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KFK는 자신이 어떤 특수한 통신장치를 통해 2019년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시간여행의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사건들을 일종의 시간 역행 연결 형태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KFK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일어날 일련의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 역사를 다시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KFK의 대표적인 예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말 중국의 한 대도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며 팬데믹이 발생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내용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치한다며 소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데이터 통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은 계속 존재합니까? 트럼프는 다시 당선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KFK 계정은 미국은 여전히 존재하며 트럼프는 다시 당선되지만 가족과 반대자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2031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남성이 기존의 인터넷 모델을 끝내고 제3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에너지 추출 도구로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2040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짜 감정과 모방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티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든 점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 KFK 계정이 글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린 모든 글이 더우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삭제되었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장본을 찾을 수 없었고 부계정도 없었습니다. 일부 사용자가 스크린샷 몇 장을 저장했지만 진위 여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KFK는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숨겨진 예언자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여러 예언은 현실과 일치했습니다. 수백 건의 인터넷 예언자 사례 중 KFK는 확인도 불가능하고 다시 찾을 수도 없으며 결코 잊을 수 없는 드문 존재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당신이 시간 여행자라면 가야 할 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틱톡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2018년에는 골뱅이 타임보이야이라는 계정이 나타났고 자신을 노아라고 소개하며 30년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틱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인류는 언제 외계인을 만나나요? 혹은 2025년에 비트코인은 폭락합니까? 같은 질문에도 Q&A 형식으로 댓글에 답했습니다. 진지한 시청자도 있었고 장난 섞인 반응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예언은 너무도 정확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노아는 2020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해
인류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코로나19 발생 1년 전이었습니다. 또한 텍사스에서 이상한 눈폭풍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2021년 초의 더운 지역인 그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는 곧 행성들이 정렬되며 자기장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이는 몇 달 후 나사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예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고 성공적으로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노아는 파라노멀 엘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식욕부진증을 겪고 있으며 종종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실제로는 10세이지만 2018년으로 시간 여행하면서 다시 25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공유한 미래 예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휴대폰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로봇이 집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널리 사용될 것이며 북미는 더워지고 유럽은 추워질 것입니다. 인간은 2028년에 화성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말한 내용은 누구나 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견은 엇갈리지만 노아의 인기 요인은 그가 각 영상에서 보인 극도로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각 영상에는 그가 직접 만든 기밀 문서와 매우 구체적인 날짜표가 첨부되었고, 때때로 그는 계정 정지를 당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노아가 진짜 시간 여행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에서 주연을 맡은 A급 배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시 스포트라이트로 끌어올렸고, 만약 당신이 미래에서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제임스 올리버라는 이름의 남성은 자신이 6435 991년에서 왔다고 말하며, 그 시점에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고 외계 생명체도 이미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시간 여행 장치가 고장나 2018년에 갇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신비롭고 기이하여 전문가들의 의심을 샀지만 결국 제임스는 자신이 한 말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나는 이곳과는 다른 행성계에서 왔습니다. 1월 31일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본부에서 봤던 내 우주선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라고 제임스는 말하며 자신의 직업이 시간여행 고고학자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이 시스템에 유입되면서 내 우주선의 운영체제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내가 이 행성의 다른 연구팀이 착륙할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연도 계산 방식은 내가 있는 곳과는 다릅니다. 내가 온 행성에서는 한 해가 이곳보다 더 깁니다. 태양과의 거리도 지구보다 멀기 때문에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아서 우리 행성에서 다른 문명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임스는 범인검 방언에 미국식 비음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심에 직면하면서도 이 남성은 자신이 644911년에서 온 시간 여행자라고 주장하며 세상에 닥칠 여러 끔찍한 사건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그가 경고한 것 중 하나는 옐로스톤 칼데라 화산의 분화입니다. 미국 옐로스톤 화산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분화하면 미국의 진정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화산 분출이 대기 중에 막대한 양의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여 전 세계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올리버는 또한 만약 분화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서 나라를 떠나야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화로 인해 남은 잔해를 정리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5년 동안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행자는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발생할지 말하지 않았으며 단지 앞으로 200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지구에서 수백 년 떨어진 곳의 삶을 묘사하며 그는 다양한 종족과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었고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행성과 은하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가끔 복권에 당첨되듯이 새로운 문명과 행성, 생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행성에는 인류보다 더 발전한 문명이 존재합니다. 제임스 올리버의 이야기는 미국의 SF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줄거리와 유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마티 맥플라이는 구식 자동차의 시간 여행 장치에 쓰이던 플루토늄이 떨어지면서 50년대로 갇히게 됩니다. 올리버가 유튜브에서 방송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용하는 영어가 현재와 동일하며 수천 년 후의 미래라면 말투와 단어 선택에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왜 2018년 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시간 여행자라고 주장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점점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 그저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시간 여행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시간 여행자들의 이야기에 지치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완전히 꾸며낸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여행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신비한 인물들, 설명할 수 없는 비밀들, 모호한 예언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각 사례는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시간 여행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산물일 뿐인가? 더우반에서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한 정체불명의 인물 KFK의 이상한 예언들부터 어두운 미래를 예언한 유명 시간 여행자 존 티토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허구일 수 있으며 인간 상상력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미래와 과거는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고정된 시간의 조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어느 순간 시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본 시간 여행자들처럼 누군가가 그 문을 통과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신비함 때문에 시간 여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여행을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